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예상대로 이러한 이한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내려왔지요. 지금 이 파동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요 하단을 뚫고 내려왔고 요 상단을 건드렸지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요거만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오늘 요 조정은 내가 볼 때는 여기나 여기부터의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피 200과 선물이 조금 다르거든요. 코스피는 여기가 더 낮고 코스피 200은 여기가 더 높지요. 그래서 코스피 200은 좀 깔끔하게 노는데 코스피는 좀 깔끔하게 안 놉니다. 선물을 보게 되면은 뭐 선물도 비슷합니다. 선물도 코스피와 다르게 여기가 낮고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지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4파 조정, 그 다음에 5파가 있지 않을까. 조정은 어디까지 들어올까? 여기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까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왜 여기로 잡았냐 하면은 파동 교대 현상에 의해서 여기 깊은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얕은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 보면은 여기서 이런 파동이 생긴 다음에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파동이 이렇게 진행 중이다. 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이래 보게 되면은 요래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꺾였으니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면은 요 고점보다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아마도 가능성이 이제 여기가 일단 꼭대기일 가능성이 높아졌지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쭉 뻗어줬으면은 높이 갈 수도 있었는데 뻗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애매해졌다는 얘기는 여기가 꼭대기일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여기가 꼭대기가 되면은 A, B, C 파동이 놓을 수 있겠죠. A, B, C 파동이 만약에 놓게 된다면은 깊은 조정이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지그재그 파동은 플랫 파동은 얕은 조정이 나오는데 50% 이상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짧은 거를 볼 때 1, 2, 3, 4, 5, 5가 남았다 한들 5가 요거를 뚫고 올라간다 한들 여기서 요 사이에서 끝이 난들 지금 여기 끝이고 미달 파동이 나오든 아니면 요거를 뚫고 올라가는 파동이 나오든 다음 조정은 깊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요거를 뚫는 깊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래 봅니다. 요거를 바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근데 못할 가능성이 지금 조금 보이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물 코스피 200과 코스피의 이 형태가 파동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코스피 200으로 본다면 선물이나 요거를 뚫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래 봤거든요. 그래서 1파, 2파, 3의 1, 3의 2, 3의 3이 세게 뻗어주면은 요거를 뚫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꺾여버렸죠. 그래서 1, 2, 3, 4 조정받고 5가 올라가게 되면은 요거를 못 뚫을 가능성이 많다. 요 위쪽을. 그러면은 어, A, B, C 조정이 끝나고 하방으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뭐 지금으로선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이 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조금 셌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조금 분할 매수로 쭉 들어갔다가 오늘 옵션 매매한다고 뭐 한 매수를 했다가 한 30분 1시간 채 안 지나가지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 옵션 월요일 만기일 매매를 한다고 팔아버렸습니다. 요 눌림이 들어올 때 나는 윗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위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생으로 볼 때 위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들어오면은 많이 깨지게 되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350 정도를 볼까요? 350을 보게 되면은 10분봉, 1봉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선물보다 훨씬 깊이 들어왔습니다. 선물은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 이만큼 빠질 때 한 3분의 1 조정 정도로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절반이 넘었죠, 꼭대기 대비.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 내일 조금 더 만약에 빠진다면은 위로 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여기 뭐 이 옵션 가격은 보다시피 여기가 바닥이고 이만큼 올랐다가 조정을 이만큼 받았는데, 여기도 이만큼 올랐다 조정 이만큼 받았는데 이 저점을 깨버렸지요. 조정을 상승분의 뭐 반도 안 받았는데 바닥은 깨버렸습니다. 이 옵션은 이 시간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고 조정을 요만큼 받았는데 이거는 절반 이상 받았지요. 그래서 내일 조금만 더 빠지게 되면은 거의 뭐 쌍바닥까지는 아니겠지만은 0.38이 조정 정도는 충분히 놓습니다. 0.618 이상 놓겠지요. 한 4분의 3 조정 정도까지 놓습니다. 360을 보게 되면은 이 바닥이 아마 0.05일 겁니다. 0.05에서 0.11에 끝났는데 내가 오늘 0.10, 0.09, 0.08, 0.7 요 4개를 갖다가 호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뺐는데 내일 정도 되면은 이거를 건들 것 같습니다. 아마 야간장에서도 뭐 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야간장 360을 보게 되면은 0.10 정도, 그러니까 뭐 많이 아직은 안 빠졌네요. 지금 시간이 8시 9분이니까 뭐 밤 넘어가 봐야 알겠죠. 어쨌거나 뭐 얼마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다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뭐 좀 더 지켜봐야죠. 내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선을 갖다가 꺼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이게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요 고점 정도 내려왔죠. 그래서 저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방을 일단 했고, 좀 더 빠지면은 요 상승 1파의 고점, 종가로 보면 여기가 고점입니다. 요 어디에까지도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는데 이만큼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많다. 뭐 반 정도는 빠질 수 있는데 얕은 조정으로서 절반이 참 애매한 조정이거든요. 요 정도도 빠질 수도 있는데 요 정도가 반쯤 되겠습니까? 여기서 올라간 걸로 치면은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4파 조정인데 1파에서 깊은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대략적으로 2파는 3파, 4파는 좀 얕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로 볼 때. 근데 코스피 200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도 좀 더 빠질 여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1파, 2파, 3파 올랐다가 요 정도 빠져야 절반이죠. 그러면 아직도 조금은 더 빠질 여지가 남아있다.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래 많지는 않은데 조금 빠질 여지가 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도 여기 있죠. 내일 되면 좀 더 올라오겠지만은 요 선이 아마 지지선 라인으로 될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내가 끊어놓은 선, 요 근방 어디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종가로 보게 되면은 고점이 여기죠. 여기니까 요 어디에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 주식을 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먼저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이건 10분봉인데 1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지요. 여기서 만약에 뭐 5파동이 나온다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데 여기서 꼭대기 치고 떨어지느냐?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번 파동에
요걸 넘길 거냐? 못 넘겼잖아요. 못 넘겼기 때문에 이게 미달파가 나오든지 쌍봉 정도 나올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고점을 이번 파동에는 못 넘길 가능성이 많다. 뭐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강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강한 슈팅이 나오면은 이래 조정을 받고 위로 더 가는 게 보통은 정상인데 코스피 종목에서는 근데 요즘 코스닥에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갭 상승하면은 밑으로 쭉 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 볼리지밴드 상단을 갖다가 뚫고 올랐으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볼리지밴드 하단을 뚫고 가기도 하더라. 근데 나는 지금 윗방향으로 조금 더 갈 거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정말 갈는지 안 갈는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런 경우도 애매하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나면은 이번엔 익절을 해야 된다. 그 이번에 올라가는 시장이 끝이 났느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끝이 안 났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뭐 종목이 어떻게 돼서 뭐 부도가 나서 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다. 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 하락을 한다. 그 하락을 하는데 이 주봉이거든요. 주봉으로 볼 때는 아직 상단에 안 부딪혔잖아요. 삼성전자. 뭐 부딪힐 가능성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올라온 거 보면은 요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꽤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뭐 뚫을지 안 뚫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종 차트를 보면은 일봉에서 요번에 뚫고 올라가 줬으면 참 조정도 받고 좋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 모르면은 결국은 돈의 흐름을 봐야죠. 돈의 흐름. 자, 돈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외국인이 지금 오늘도 3,700을 팔았지요. 그럼 외국인들은 대충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가 올렸냐? 기관이 계속 샀습니다. 9월 8일부터 계속 샀고 오늘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팔다시피 했거든요. 금융투자는 워낙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니까. 근데 사모펀드가 이렇게 사고 있는 거 보면은 방향을 위쪽으로 잡을 가능성이 많다 하고 나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난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한 번 더 놓을 것이다. 근데 그 5파는 길지는 않다. 보통 5파는 1파 비슷한 경우가 많죠. 1파 크기만큼. 그래서 1파 크기만큼 올라간다면은 요 351.23 이거를 뚫지를 못할 것이고 요 고점은 뚫을 가능성이 많다고 어제 금요일날 시장이 끝나고 영상 올린 데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350, 348 요 전후 여기서 요 사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뚫지를 못할 것이고 요 고점 종가 대비 고점은 뚫을 것이고 거의 뚫을 가능성이 99%죠. 요 빈침농 꼭대기는 뭐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도 있는데 아마 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추세가 무너지면 파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오면은 분할로 익절을 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다.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내 인간 지표 중에 한 명이 그 운동하는 47년 아저씨가 있죠. 이 아저씨는 좀 복잡하면은 오늘 운동 마치고 나오다가 엘리베이터를 둘이 같이 탔는데 어, 핸드폰을 보길래 뭘 보나 해서 봤더니 그 차트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얘기죠, 차트. 그분은 뭐 거의 뭐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안 하고 주로 장기 매매를 합니다. 장기 매매를 하는데 차트는 계속 보면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자꾸 차트 볼 줄 아는 사람 팔게 되거든요. 건들게 되는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사면은 잘 안 판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2, 3년에 한 번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진짜 잘 안 파는 거죠. 근데도 여기서 차트를 보는 거는 뭔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고수를 잡아먹는 장이다. 근데 매매를 안 하는 고수는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미수나 신용을 쓰지 않는 매매, 쓰지 않는 뭐 그런 고수들은 잡아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흔들어 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는데,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지요. 매매를 자주 안 하면은 아래로 흔들다 보면은 미수나 신용을 쓰는 사람은 잡아먹기가 쉽습니다. 그런 고수들은. 따라서 박사님은 안 하던 미수 매매를 해가지고 많이 경상도 말로 욕을 받습니다. 욕 받다 하면 고생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심하게 고생했다, 욕 받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고생했다, 욕 받다 비슷한 뜻으로 씁니다. 나는 뭐 안 쓰는 말인데 뭐 주변에서 들리니까 그렇게 뜻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집에서는 뭐 부모님들이 또 형제들이 뭐 그런 용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집에서는 못 듣고 밖에서 이제 주로 들었는데 밖에서는 그런 말을 그런 의미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바라보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기서 일봉이니까 60분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200입니다. 뭐 선물과 코스피 비는 200은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여기서부터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뚫을 것이냐 못 뚫을 것이냐 상당히 관심을 나름대로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너지면서 못 뚫을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이에서 끝이 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끝이 나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봤는데 지금으로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내 종목이 종합과 종목이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같이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요래 내려올 때 뭐 먼저 내렸던 종목들이 또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 올라가면은 웬만하면 팔고 현금화 시키시라 하는 걸 내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려올 때는 파란 거의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라. 그러면 다시 재차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여기서 조정받고 올랐다가 다시 뭐 조정이든 아니든 내리고 있잖아요. 내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어찌 보면은 분할 매수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난 요dim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이거 하락분에 대한 반등이든 여기 상승이 끝이 안 나서 올라가든 어쨌거나 조금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종목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오늘 종목을 한번 봐봅시다. 어떻는가. 시총순위 보다는 주식 종목을 내가지고 등락순위 오늘 상한가 친 게 뭐가 있나 봅시다. 동신건설이 상한가 쳤네요. 동신건설 주봉이니까 일봉으로 봐가지고 동신건설이 상한가 쳤다. 건설주가 안 좋다 하니까 상한가를 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KTCS 코스피 서비스업이네요. 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PBR이 0.48 퍼가 5.46 로우가 9.52 회사는 되게 좋네요. 매출액이 1조 시총이 1,400억 뭐 상한가 칠만하네요. 이런 PBR이 0.5가 안 되는 종목들이 그냥 요즘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모아 데이터도 상한가를 쳤네요.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요런 게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장이 나는 아직은 터질 때가 아니다. 좀 더 갈 거다 하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 나온 악재가 조정을 위한 악재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델스 뭐 소프트웨어, 모아데이터도 아마 소프트웨어겠지요. 다 상한가를 쳤네요. 롯데손보, 뭐 손해보험사가 상한가, 뭐 쉽지 않은 건데 왜 쳤는지 모르겠는데 매출액이 2조 3천억, 시총이 5,700억. 이 보험회사들은 손보사들은 거의 뭐 손실이 나면은 보험료를 올리고 뭐 수익이 나면 보험료를 내리고 뭐 이렇게 하죠 주로. 그래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락을 보게 되면은 코어라인 소프트, 이거는 새로 상장을 했나 보네요. STX 그린 로지스, 뭐 새로운 이름이, 이것도 새로 상장했네요. STX 대동금속,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빠지고, 넵튠 뭐 올라서 빠졌다 보면 되겠네요. 한 14, 5% 정도 빠졌네요. 상승인 것들 몇 가지를 더 보게 되면은 21%짜리 옵티모, 경인전자 20%, 아우딘 퓨처스, 코스닥 화학인데 17%, KTIS는 코스피 서비스인데 16%, 모니터랩이가 이것도 16%,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네요. 에스코넥, 이거는 코스닥 IT 부품 15%, 포스코 스틸리온, 이거는 15%, 철강금속, 뭐 요 정도 해가지고 15% 이상이 쭉 이래 왔는데, 뭐 대부분은 잘 모르는 종목들이 뭐 대부분이네요. 뭐 모아 동신건설이나 모아데이터, 롯데손보, 경인전자 뭐 이런 거는 들어봤고, 나머지는 뭐 별로 못 들어본 회사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금화 시키라고 뭐 몇 달 전부터 누차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여기서 내리도 이상하지 않고 올랐다가 내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는데, 나는 조금 더 올랐다가 내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는 내가 2600이라고 말씀드렸고, 많이 올라가면 2700, 800 정도도 올라갈 수 있다. 2725가 절반이죠. 조금 더 올라가면 0.618, 2860. 그래서 0.618과 50% 사이에서 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고 나는 보고 있었는데, 지금 거래소 주봉 CCI로 보면은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네요. 매수 신호.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떠한 악재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을 보이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 매수 들어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매수 들어가지 마란 말이냐? 그것도 아니죠. 파란 금액의 일부를 가지고 항상 들어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어느 한순간에 무지막지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면, 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큰 하락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주수목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때 현금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겠지요. 올라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어떤 폭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몇백 포인트짜리가 나오더라도 반등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심하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정책이 나오겠지요. 그 정책을 보고 판단해도 안 늦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라오는 와중에 잘 모르니까 올라오는 와중에 외국인들은 판다. 근데 기관이 밀어 올렸구나. 기관이 밀어 올리면 좀 더 올리겠죠. 좀 더 올리면은 그 다음에
장이 완전히 불붙으면은 개미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단기 꼭대기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봅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요때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그 뭐 외국인 사기 시작한 지가 1년 넘었습니다. 요때부터 사기 시작한 외국인이 이제 팔기 시작했다. 2차적으로 기관이 이제 받아서 올리는 것 같아. 기관도 상당히 약은 매국이기 때문에 얼마나 올려줄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고 팔고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1조씩 1조 2천억씩 이렇게 막 들어왔네요. 따라서 이 정도 많이 샀으니까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파생과 연계했으면은 아닐 수도 있고 파생과 연계 안 했으면 그럴 수도 있고 일단 파생은 주로 선물과 연계를 많이 하죠. 선물은 금융투자가 기관이 매도를 쳤네요. 외국인은 매수를 치고 이래서 외국인이 팔긴 하지만은 바스켓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향을 알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답입니다. 근데 기관이 사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아. 계속 사준다면은. 그리고 개인이 이제 사가지고 올리는 장이 오면은 그때가 마지막 파동의 상승장이 될 것이다. 그때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또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다시 뭐 요 뚫론 3천 가자 하면서 막 물리들 수도 있습니다. 뭐 같이 지금 그 건축 경기 같이 아파트 값 많이 빠졌다고 아파트 또 무식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뭐 내 주변은 아닌데 주변의 주변이 뭐 이사 간다 뭐 산다 이러길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 됐는데 판단은 저가 하겠죠. 어, 그래서 뭐 내가 관여할 건 아닌데 일반 개미들은 부자 되기 어려운 이유가 항상 하락을 하기 전에 꼭대기에서 사더라. 이때도 개미들이 많이 물렸거든요. 뭐 물론 나도 물렸죠. 몇 번 파산했으니까 내려올 때.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아직 슈팅이 안 나왔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그래서 슈팅이 하면 너무 끝이 날 가능성이 많은데 계속 불안하게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빠질 것 같은데 뭐 그래 불안하게 뉴스가 나온 거 치고는 별로 안 빠졌지요. 그래서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고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다 팔고 놓을 때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올라오면은 매도를 치고 내려가면은 현금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 그리고 올라가면 다시 판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간다.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마치겠습니다.